안녕하세요. 서기필름의 서기입니다. 전편에서 필름이나 디지털 센서로 전달하는 빛의 양을 조절해주는 바로 이런 조리개를 다뤄봤는데요. 이번 편에는 빛의 양을 조절하는 두 번째 요소인 셔터, 즉 셔터 스피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기필름. 먼저 카메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결정해주는 건 이 조리개와 셔터 스피드 이 두 가지 요소뿐이에요. 다른 영상들을 보면 여기에 ISO를 같이 설명하기도 하는데 이해하는데 큰 무리는 없긴 한데요. 원칙적으로 ISO는 들어오는 빛의 양을 가공해주는 개념이라고 봐야지 빛의 물리적인 양을 조절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ISO 편에서 좀 더 깊게 다뤄보도록 할게요. 다시 셔터 스피드 편으로 돌아와서 조리개보다 좀 더 이해가 쉬운 게 이 셔터 스피드에 대한 개념입니다. 우선 셔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렌즈, 즉 이 조리개를 통해서 들어오는 빛이 필름이나 센서로 도달해야지 비로소 사진이 완성될 텐데 그 중간에 설치된 빛이 오가는 문의 역할을 하는 친구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 문을 시간적으로 길게 열어서 들어오는 빛의 양을 늘리는 것을 우리는 셔터 스피드를 길게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반대로 짧게 열면 짧은 그 시간만큼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빛을 받아들이게 되겠죠. 이걸 셔터 스피드를 짧게 한다라고 말해요. 조리개의 목적과 마찬가지로 셔터 스피드 또한 필름으로 도달되게 되는 빛의 양을 결정하는 요소라는 데서 그 주 목적을 함께 합니다. 셔터 스피드 또한 길게 함과 짧게 함으로 인해서 사진 효과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찍힌 사진에 짧던지 길던지 그 시간의 흐름이 사진에 담긴다는 거예요. 열어놓은 시간만큼 피사체나 배경으로부터 반사되어 들어오는 빛의 중첩이 일어나게 되고 그게 사진에 그대로 표현이 되는 거죠. 쉬운 예로 이런 자동차가 달리는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움직임이 담긴 표현들, 다르게는 이런 물의 흐름에 담긴 이런 사진들도 그 예가 될 수 있어요. 여기서 좀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움직이던지 움직이지 않던지 피사체에서 반사되는 빛은 셔터를 열어놓은 그 시간만큼 계속 중첩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움직이지 않는 피사체를 셔터 스피드를 길게 해서 찍는다면 당연히 그 사진엔 움직임은 표현되지 않겠지만 그 사진의 밝기는 점점 밝아지게 되죠. 반사되어 들어오는 빛이 계속 중첩될 테니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셔터 스피드 또한 그 목적은 빛의 양이고 셔터를 여는 그 시간이라는 요소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런 움직이는 잔상과 같은 효과들은 어쩔 수 없이 따라오는 효과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들은 이런 효과를 잘 이용해서 멋진 사진들을 만들어내고 있죠. 자, 셔터 스피드 끝났습니다. 조리개보다 좀 더 상식적이고 쉽지 않으세요? 저번 시간과 이번 시간을 통해서 빛의 양을 결정해주는 두 가지 요소인 조리개와 셔터 스피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혹시 영상을 쭉 보시면서 이게 궁금하진 않으셨나요? 자꾸 빛의 양 하는데 빛의 양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 건데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의 양이라는데 그게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조절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니? 이게 만약에 궁금하셨다면 우리는 이미 칼못을 탈출 중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바로 그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이 바로 이것, 반사식 노출계, 즉 줄여서 노출계 되겠습니다. 이 친구는 디지털 카메라의 경우 주로 액정에 표시가 되고 오래된 필름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뷰파인더, 즉 이곳을 들여다보면 있습니다. 물론 아주 오래된 필카 같은 경우에는 노출계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만약 내 카메라가 이런 노출계가 만약에 없다 하더라도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방법은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 부분은 영상 끝에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시 노출계의 설명으로 돌아와서 노출계가 개발되기 전에 노출계 없이 사진을 찍었으니까 밝기에 대한 실패를 계속 거듭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사진가들과 카메라를 생산하는 기술자들은 수많은 사진 결과물들 중에 어떤 적당한 밝기의 결과물들을 토대로 어느 적당한 기준이 되는 밝기를 서로 약속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지금까지 부르고 있는 적정 노출, 즉 노출계에서 지시해주는 영값이에요.
100만 표현되던 흑백 사진 시절에 사진 전체의 흑과 백의 평균 반사율 18%를 기준으로 선정해 그것을 0값이라고 표현하기로 한 거죠. 어렵습니다. 어려우면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기본 개념부터 먼저 이해하신다면 차후 본인이 궁금해서 스스로 공부하시게 될 거고 그때 천천히 하셔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당장 사진을 찍는 데는 아무런 문제 없어요. 그냥 쉽게 0에 맞추면 대부분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적당한 밝기의 사진이 찍힌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0값이라는 건 절대적인 값이 아닌 카메라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어떤 기준이 되는 밝기이기 때문에 절대 이 0에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0에서 플러스 쪽으로 가면 갈수록 어떤 기준이 되는 어떠한 적당한 밝기에서 좀 더 밝은 사진의 결과물들이 나올 거고 반대로 마이너스 쪽으로 갈수록 사진이 어둡게 나온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자면 일단 강한 배경 흐림 효과를 위해서 조리개 수치를 F2 값으로 조리개를 굉장히 많이 열어서 설정을 했고 셔터 스피드는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해서 뭐 500분의 1초 정도로 결정을 하고 사진을 찍기 전에 노출계를 딱 봤더니 플러스 3이라고 카메라가 나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렇다고 가정한다면 이렇게 찍으면 0이라는 기준 밝기에서 플러스 3만큼 밝기의 사진이 나오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보통 플러스 3 정도면 타버린 거의 흰색에 가까운 사진이 나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조리개 수치인 F 값을 조금 더 올려서 조리개를 닫던 이 경우에는 그만큼 배경 흐림 효과를 포기해야 되겠죠. 아니면 셔터 스피드를 1000분의 1초든 2000분의 1초든 빛이 들어오는 시간을 줄여줌으로써 좀 더 어둡게 해서 적어도 플러스 1 정도로 다시 말해 0에 가깝지만 내 취향에 맞는 밝기로 조절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조리개와 셔터 스피드로 조절한 결과 그 사진의 빛의 양은 노출계가 사전에 알려준다. 이 개념이 이제 조금 이해 가시나요? 혹시 내 취향의 밝기가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필름 한 롤을 기준으로 0값에 기준되는 사진 몇 장, 또 플러스 1, 마이너스 1 기준으로 사진을 몇 장 찍어 보시고 내 취향의 밝기가 뭔지 서서히 찾아가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본풍의 사진 느낌을 내고자 할 때는 플러스 1 정도로 좀 밝게 찍는 편이고 실내에서 빛이 들어오는 줄기를 강조해서 찍는 이런 대비가 좀 많이 대한 사진 같은 경우에는 노출을 좀 줄여서 마이너스 1 정도로 찍는데 그때그때마다 다르게 해서 찍고 있어요. 혹시 내 카메라가 이런 노출계가 만약에 없다면 노출값을 알려주는 어플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가 쓰는 노출계 어플 하나 띄워드릴게요. 자, 이번 시간까지 조리개, 또 셔터 스피드, 그 다음에 노출계까지 알아보았는데요. 노출계가 좀 어려우시죠? 본인이 가진 카메라의 기능들과 노출계가 어떻게 표시되어 있는지 한번 천천히 보시면서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아마 이해가 좀 더 쉬우실 거예요. 아무리 쉽게 영상을 만든다고 해도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아예 모르는 입문자분들의 이해 정도를 가늠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분명 어려운 설명이 있었을 거예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궁금한 점 하나하나 그 눈높이에 맞게 답변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이 아마 기초편의 마지막 편이 될 듯한데요. ISO와 자동 모드에 대한 영상입니다. 빠르게 잘 준비해서 찾아올게요. 오늘의 영상이 혹시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서기필름의 서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